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혼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부터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됐다던데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대구 2.28 민주운동은 1960년에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던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데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과 2월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가기념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다음 첫 번째 기념식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에 있는 콘서트하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은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들과 각종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대구 시민 등을 포함해서 총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 네. 첫 정부 주관 행사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을 준비했습니까? 예, 우선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기념식이 열린 2월 28일 이전부터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국가기념일 지정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경북고등학교와 경북 사대부고 학생 800여 명이 대구시 중구 반월당 내거리에서부터 2.28 기념중앙공원까지 이동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을 했었고요. 네. 또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3.15, 4.19, 5.18까지 연결되는 민주횃불 릴레이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대구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권회복운동이자 애국운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난 2월 24일에는 시민과 학생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보상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등재를 기념하는 국제보상운동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번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의미를 더하게 됐습니다. 네. 당일 2.28 기념식도 기념일의 의미와 또 대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고 감동적인 행사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우선 기념식에 앞서서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안에 있는 2.28 기념탑 참배가 있었고요. 뮤지컬이 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려서 기념식 전체를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2.28 민주운동의 주역과 유족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배려하고 감동적인 사회를 기념공원에 반영을 해서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이렇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 국경일, 법정기념일의 개념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많이 듣는 용어지만 쉽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네. 국가기념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 그 국가기념일 속에 국경일과 법정일이 포함된다. 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률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국경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경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고요. 그런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정기념일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대통령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기념일이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포함해서 총 48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밖에도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이 또 31개가 있고요. 네. 이 법정 기념일들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 어린이날 또 6월 6일 현충일은
기념일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휴일로 되어 있고요. 네. 식목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공휴일로 할지 여부는 또 다른 대통령 훈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참고적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념일이 48개가 있다 그랬는데 네네. 이 중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이 10개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가가 빚지고 있는 보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가 기념일이 한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군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념일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이 있는데요. 네네. 3월 넷째 금요일입니다. 서해를 수호하다가 희생당한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지정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3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또 6월 1일 의병의 날,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아, 네. 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등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보니까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음력 5월 5일은 씨름의 날,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11월 10일은 보행자의 날도 있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 99주년 3.1절이었는데 국가보훈처가 올해부터 독립유공자들의 묘소 유지비와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예. 올해부터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모셔져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훈처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은 벌초나 떼입히기 등을 실시한 독립유공자 묘소로서 지원 금액은 묘소당 연간 20만 원 이내입니다. 네. 유적이나 또는 묘소를 관리하는 분이 벌초나 떼입히기를 한 다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예를 들면 벌초 전후의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묘소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신청서 양식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 보훈관서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국군 창설의 주역이신 김웅수 예비역 소장께서 별세하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 국방정비대 창설의 주역 중 한 분이십니다. 이 김웅수 예비역 육군소장께서 지난 25일 향년 9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데 독립운동을 하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여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본군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어 있다가 광복을 맞아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국방경비대 군사영어학교에 입학을 했고 1946년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육군 창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는 육군 제2사단장으로서 철의 삼각지에 있는 백마고지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적을 제압했고 또 백마고지 옆에 있는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는 과감한 진두지휘로 적의 파상 공세를 분쇄함으로써 전세를 만회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공로로 대통령 부대 표창과 함께 태국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네. 고 김웅수 장군께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례식 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장례 의전 지원을 해드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소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용 태극기를 먼저 전달해드리고 네. 이어서 국가보훈처장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 명의의 조화를 보내드렸고요. 네. 또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지원 선양단원 한 30명이 단체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단체 주문지에는 고인의 양력과 공적을 낭독하고 또 묵념곡에 맞춰서 단체 묵념을 올림으로써 국군 창설의 주역이자 우리 군의 대선배이신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사업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젊음의 소리.